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애국하는 마음 하나로 이 무더위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밝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쪼록 이 뜻이 큰 뜻으로 뭉쳐서 우리의 영혼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래 신앙송은 백뮤직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조용한 절기 윤경술 네가 태어나던 날 그날의 아련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날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용서숨 차오르던 그날 우리는 감격했단다. 너희 그 수많은 세월에서 짓눌리고 억눌렸던 한이 목구멍이 터져 하늘까지 치솟던 그 함성, 너는 그렇게 태어났단다. 대한민국으로 세계 만민의 축복 속에 그렇게 축복받으며 태어났단다. 그런데 너를 탐한 무리들이 버러지 같은 더러운 무리들이 스물스물 너를 갉아먹으며 촛불에 그을리고 상처가 깊어갔구나.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아니다. 우리는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단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햇빛을 들 것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너를 위해 다시 뭉치고 정의로운 힘을 세울 것이다. 보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늘이 저렇게 시퍼렇게 빛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악의 무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이른 우리였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우리였던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정의의 힘으로 나쁜 무리들을 응징할 것이다. 보라, 너의 용기, 나의 혈기, 우리의 혈기 힘이 되어 아낌없이 다 조국을 위해 바치리라. 너를 다시 찾아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안으리라. 천년 만년 흐르는 신비의 빛으로, 영원의 빛으로 그 빛 축복 속에 찬란히 빛날 것이다.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애국 시인이신 이문혁 여사께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내비를 소개해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7월 4일 홍천강에서 명세를 하고 지난 7월 10일 출정 시에 이어서 오늘 제1회 이 포럼을 노재봉 우리 총님을 모시고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비를 소개해 보이겠습니다. 서사 좀 순서가 바뀌고 누락이 되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널리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연사로 모신 노재봉 총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님 말씀해주시고 일천만 제왕의 회장님과 예총 협의회 의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는 이상훈 전 장관 국방장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부청의 박기도 총장님,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가호로회의 또 정진태 대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석복 총장님, 신분이 사모님, 그리고 이보일 법사님, 신정태 우리 재무님, 이건호 법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 지난 1년간 다수반대에서 터키를 들고 애국을 했던 우리 애국단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고 한꺼번에 제가 호명을 하고 박수는 한꺼번에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지킴이 교육연합회 이길수 회장님, 대한민국 수호 선수정의 이재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후동대 강훈열 회장님과 박근혜 스포츠 중앙회 김동열 회장님, 외교포럼의 이채민 회장님, 시세가인 협회 신용식 회장님, 당기총회 박효세 회장님과 사회안전본부 위반 총재님, 새 한국안전연구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스템 클럽의 심하는 박사님과 그리고 국헌본부의 우리 지금이 우리 대장과 수원 박은희 또 이게 함께 공동대표에게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여러분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에 이해하는 책자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송도진 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원자력에 대한 큰 예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선 위원을 지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진선 선생님의 자제이신 유한열 우리 춘천 포럼의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대변경의 전국 총연맹 이승근 총재님과 부총재님과 해변 동지님들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하는 회원이 가장 많이 참석한 데가 일파만파의 김기열 회장님과 그분이 성함을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회장님 오셨습니다. 일파만파 다 일어나서 함께 축하를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 대변자가 일파만파
저희 현직팀하고 같이 이 스마트폰으로 예운동을 하는 관세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구국동계에 주축이 된 각군 우리 사관학교 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군의 김시환 회장님, 대사의 조홍래 회장님, 공사의 김태기 회장님, 산사 진윤 회장님, 그리고 RTC의 이무현 회장님, 해병대 최장주 회장님, 공군학사의 신명수 회장님, 당기사관의 금목근 회장님, 기행사관의 이근원 회장님과 국군 간호사관 박숙자 회장님 한꺼번에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 발달하고 이렇게 노력해 오신 우리 구국 포럼의 임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임대표 김시환 회장님과 수석 대변인 정승홍 대변인, 운영위원장 이양무 총장님, 이준하 사무국장, 조직국장 수현서, 정보국장 정병우, 그리고 공사단장 박은하 부부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노고의 박수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전고등학교 구국동기의 김현주 회장님, 동국대학교 빌파만가에 수고를 하시는 이정유 박사님, 국제웰빙학회 박헌전 회장님, 이경자 시의원, 우리 박경식 택시 구국포럼 대표님, 그리고 조다로 박사, 충청 항우의 여러분들과 자유시민연대 이상현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국민 태극기 행동본부 사무총장이고 당기국 사무총장을 여기만 우리 민중홍 우리 총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晚산 시간에 또 이제 소개해 올리고 10분에 또 이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국포럼의 상임대표이신 김세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충성! 구국 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세환입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들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문정권이 들어선 지 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간 하도 빠르게 작용하러 치닫고 있고 국가 전망의 기본인 국방 안보 체계를 크게 흔들어 훼손하고 있어서 밤낮 불안과 걱정과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 3년을 지난 듯한 느낌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이야기하더니 이어 독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서는 남북 간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모두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저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어떤 동맹입니까?
6.25 전쟁 재떨미 속에서 우리나라를 국방안정과 경제 성장 속에 세계 10대 도국으로 만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이 근간을 이룬 것이 한미동맹이요 주한미군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초에는 북괴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것을 우리는 제재하거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또 전방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군사 당국간 회담을 하자는 간청을 했습니다. 적대 국간에 있어서 군사 회담은 내 국방력이 압도적으로 막강할 때에만 우리 뜻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러니 북괴는 고자세로 회담 대회에 눅눅 도달일 뿐입니다. 분단 국가의 통속권자로서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비굴한 구걸이요 백기투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수고를 당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문정권의 첫 내각은 완전히 빨간 종북주의자들만 몰라서 임명을 하였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서 무조건 기간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공무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하며 또 최저임금제 시급을 16% 이상 올리고 부자 증세로 모든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파장들은 모두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예민한 채 너무도 무책임하게 인기몰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의 조정 통제에 빠졌는지 아니면 국회의 지정을 받았는지 지난 50년 넘게 에너지원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우리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깊은 검토도 없이 폐기한다고 북한 인구 조사에 소요되는 수백만 달러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방안보 분야와 경제 정책을 해망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현 정권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고 마냥 암담할 뿐입니다. 이러한 난국의 현실 속에서 오늘 큰 현인 노재봉 전 총리님을 모셔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가를 조명해 반성해보고 앞으로 조국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토론이 조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구국 포럼의 제1회를 참석해 주신 이상원 전 국방장관님의 경례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이 물결에 앞장섰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국자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저도 커다란 여러분의 그 동참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힘이 납니다. 조금 전에 김수환 장군이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1 저 포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우리나라 안보부에서 투쟁하겠다 하니까 제가 85세 노병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또 이제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김수환 장관이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마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5 참전 원룸에서 명부대 대대장을 하고 대공전선에 50여 년을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잠을 못 자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첫째, 조금 전에 김세환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미사단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미사단의 주요 장병들,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있는 시민들 이래가지고서 축하 파티를 하는 축하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강당이 많았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반미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서 깽판을 칠 만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죠? 네. 두 번째, 천안시에서 미국 장병의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서 환영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 좌파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해서 못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송주 사드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주한미군의 부대를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차가 들어가는데 경찰이 아니라 좌파 한국 세력들이 공무원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 여러분 그것도 아니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전에 김세환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6.25 때 연인은 170만이 참전했어. 5만 4천 명이 죽었어. 우리 현재 정전 후에, 휴전 후에 64년 동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더 누구 덕이야? 전부 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말이지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고 말이야. 정부도 가만히 있어. 이거 여러분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뭐 책이 올랐는데 원자력 문제. 이명박 정부 때 RRM이 이제 400억 불, 47조 원을 우리가 원자력 수출을 한다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이번에 영국 보고 27조 원, 약 200억 불을 계약을 다 해놨다고. 근데 느닷없이 신고리 원전 오르코시를 중단하겠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어. 우리가 앞으로 이 원자력 4대 강국입니다. 원전 4대 강국인데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을 대비해서 우리가 핵무장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수환 장관도 얘기했지만 말이야. 지금 북한하고 대화한답니까? 그동안에 유엔에서 또 계속 결의해가지고서 제대로 가고 압박을 가해도 안 됐는데 20년 동안 대화를 했어.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육자한다만 했어. 북한은 와신상가, 전치무식 60여 년 동안을 핵을 만들기 위해서 200년, 300명을 굶어주기 위해서 100억불, 200억불 돈을 북한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부 다 실전됐지. ICBM 미국까지 도달하는 것도 이제 성공했어. 이런데 대화를 하지 이게 많이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 그 사드가 송주 골프장이 33만 평이라고 33만 평인데 이 사드 부대가 이
일개포되는 것은 보병에서 얘기하면 이게 누구야? 100여 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만 평도 안 된다고. 그러면 원래 환경 영향평가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내규의 조례에 의하면 30만 평 이상이면 그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게 5만 평 내지 10만 평도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이걸 말이지 33만 평 적용시켜가지고 1년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싸그매치를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어를 해서 또 주한미군을 방어를 해서 자기들 돈을 내면서 자기들 병력으로 이렇게 배치하는데 짱수 두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는 못할 건데 말이야. 이걸 반대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나라예요.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여 개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인구도 700만이야. 아랍국이 13개 아랍국이 둘러싸가지고 아랍 인구만 해도 한 10억인데. 그런데 4차 중동전을 하면서 4번 다 이스라엘한테 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돼.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100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지 시험을 하는지 쥐도 새 모르게 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용감한 나라로 알았는데 보니까 말이지, 천안함 연평도 포교가 당하면서도 보복도 한지 모르고 말이지. 저 세종연구소의 송대선 장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얘기 들었을 거야. 송대선 장군이 한국에 몇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국방부에 가니까 이스라엘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한 줄 알았더니 실망했다. 그 연평도, 그 다음에 천안함, 그다음에 이런 많은 보복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국방조직이 첫째는 응집보복. 한 이스라엘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면 100사람, 몇 사람을 죽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집보복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핵무기도 100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을 정부에 믿을 수도 없고 경찰도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 애국자들이 나서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선 의원이시며 충청 향후의 중앙회 총재로 계신 유한열 총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아주 열성적이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 당시 존경하는 우리 노재봉 총리님, 우리 이상훈 장관님, 그리고 정진택 장군님들, 전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상훈 장관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참 유혹이 있고 가진 압박이 있었지만 김일성이는 우리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참 고집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 잘하셨어요? 잘하세요? 우리 우익하고 좌익이 투쟁을 할 때 많은 우리 애국 청년들이 참
그 시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45년 그 당시는 48년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말로 그야말로 참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애끼고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우리 애국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일을 참 애국심에 이래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그러고 보다가 그동안 많은 불경이 있었지만 요즘은 참 조금 전에 이상훈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그야말로 참 우리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참 희망이 있구나 이런 제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참 훌륭한 열기를 우리가 살려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대한민국을 튼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참 그야말로 국군이 세계 속에서 즉위하여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시면 저도 참 힘은 안 되지만 제가 참 이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럼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노재봉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제1회 구 포럼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세환 회장 그리고 이상훈 전 장관께서 아주 열변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면 그 두 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좌파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답을 얻어보고 싶어요. 과연 좌파 입장에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경우에 반드시 두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답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게 없습니다. 오파에서. 금방진 얘기 같지만 좌파는 많이 되는 안 되는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파는 포함은 될 줄 아는데 머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대 포럼이라 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인데 무엇에서부터 구국을 하자는 것이냐. 오늘 이 더욱 열기에서 나라를 갖다가 좀 시원하게 구해보자고 하는 것이냐. 무엇에서 구국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매일매일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사건으로서 우리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보통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넣는 해석과 논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요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씁니다. 촛불혁명.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잘못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고 그것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촛불혁명, 유럽을 가나 어디를 가나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선전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잘못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 촛불혁명과 연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갖다가 흔히 얘기하는 경우에 6.29 선언 이후 30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가 3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거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상과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가 어떤 시기에 해당될 것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나 교의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심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간단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갖다가 내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전개되는 장에 해당하는 그 주체, 역사적인 주체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그 주체는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 어떤 기간 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혁명은 1948년에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4.19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다 하면 뭐든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이고 정변은 60몇 년을 갔다 오는 동안에 정변은 있었습니다만은 혁명은 48년에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돼요. 이것이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하자면 민주화에 따라 그 다음에 산사회를 만드는 그 혁명, 그 다음에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 세 개가 완성이 돼야 이 혁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름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냐? 조선왕족이 복구라고 하면 안 되느냐 이거. 500년 동안의 역사를 갖다가 가졌던 조선왕조가 해방이 되고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안 됐냐? 왜 이게 안 됐냐 하면 당시에 국제정치적인 사정이 혹은 국제정치의 시스템이, 다시 말하자면 조선조가 망한 것이 국제정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독립이 된 것도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안 되면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양살을 갖다가 하고 테러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국민국가. 이 국민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듭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전대미문의 혁명적인 국가 건설이고 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국민국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막도가 어디 한반도가 두 조각이 납니다. 왜 두 조각이 납니까? 좁게 생각하자면 좌우투쟁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국제정치의 영향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책임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전쟁 말기에 오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루즈벨트의 정책이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전쟁을 전투로서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루즈벨트에게 있어서는 정치 전략이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정치 전략으로 2차 전쟁을 수행했고 루즈벨트는 전투 전략으로 전쟁을 생각했다. 그 결과로 중국을 공산군에 내두는 결과가 되고 급기야 나중에 급하게 38선지로 어느씩 그어지면서 대륙에 연속된 한반도에서 남쪽이나마 그쪽에 흡수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결과가 됐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19세기에 유럽 대륙에 대해서 영국이 했던 역할을 미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맡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라시아 대국의 어느 한 나라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루만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트루만 닥트린이 해가지고 이제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아무튼 전에.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소위 공산주의화한다 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국제주의를 앞세웠지만은 소련은 실질적인 정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소련 제국의 건설 문제였습니다. 제국의 확대였습니다. 이 제국의 확대에 유라시아 전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에 딱 걸린 지역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게 독일과 이 한반도였습니다. 독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를린이라고 하는 시가 동독 속에 성처럼 있지 않았어요? 6.25 직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25 직전에 백림을 소련이 봉쇄를 했죠. 목을 쪼았는데 만약에 독일이 넘어가고 이쪽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없이 전부 다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국제주의라고 하는 명분하에 소련이 세계 전체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이 그렇게 봉쇄를 당하자 비행기로 그냥 차원을 묻자니 막 실을 났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베를린의 한쪽 서베를린을 지키고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가서 유럽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되면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가 되어버렸죠. 흡수가 되고 소련은 소위 제국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완전히 파탄을 맞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가 이 한반도입니다. 나머지가. 이게 지금 대륙의 육속 지역에 맨 끝에 이 조그맣게 고추철을 붙여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강국들의 이 국제정치 속에서 최전선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동권이 대한민국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고 괴뢰정부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냐? 여기에서 답을 하겠냐? 하는 질문을 제가 아까 했던 겁니다. 국제정치는 평등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열의 질서를 갖다가 가는 것입니다. 힘이 센 것과 힘이 약한 것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세계가 아닙니다. 법적인 명분으로서는 웨스트팔리아 이후에 주권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내세우고
유엔이 지금 몇십 분입니까? 뭐 있긴 하지만 그건 법적인 맹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를 적에는 큰 힘을 가진 쪽의 영향을 작은 쪽은 이용을 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북한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미제국주의 지금 그런 거 기대본 일이 없다. 우리는 민족으로서 자주적으로 우리를 만들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지금 북한과 이쪽의 운동가이 계속적으로 이 의식화를 시킨 것은 뭐냐? 한국 전쟁을 시민전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인 국제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전쟁으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침략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침략선이 되거든요. 지금 반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논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따라 뭉개버리고 명분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전작권 회수 전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권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죠. 명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 왕조 국가를 갖다가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국가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혹은 민족국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어느 영토 내에 사는 모든 동질성을 가진 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뜻을 가진 주민 정부는 평등하게 취급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계열로 해서 구분되질 않습니다. 평등. 인간 해방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평등에 의해서 기초가 되는데 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이론에 입각하는 겁니다. 국민이 뽑는다. 옛날 50선거 처음 선거했을 적에 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거를 한다고. 얘들아, 백성들이 임금을 뽑는단다 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당시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국민이 평등하게 되는데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은 그 앞에 평등하고 남녀 막론하고 일정 연령 이상은 투표권을 갖고 권력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갖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왕들의 전쟁이었어요. 왕들의 전쟁인데 국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국민 스스로가 주권자고 권력자인데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된 존재의 명예로 생각이 돼요. 명예로 생각이 돼요. 지금 영국 소위 요새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건 말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옛날부터 전통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쌍놈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은 귀족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영국 황태자가 아프간 전쟁에 나간다니 뭐 하는지 우리 사람들은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귀족된 계층의 명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쌍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국가 되면서 이제 그것도 물론 어쨌지만 국민개혁제로 하는 게 생기고 이것이 권력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 평등한 국민의
권리이면서 명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전쟁이 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국가가 되면서 각자가 평등해지면서 동시에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렇죠? 신분적인 질서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건 우선 평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인데 문제는 어디서 달라지느냐? 하나는 각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개인의 존엄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등하고 합쳐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분에 속하고, 그래서 유기체를 위해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국체입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우리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민주화의 역사는 48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이 돼요. 그럼 이 박사의 경우에 독재다, 박정희 독재다, 무슨 전두환 독재다, 뭐 악기를 붙여 나오죠. 한 번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기본적으로 변경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도 지금 6기 정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독재다 해가지고 그거 하느냐?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폐청산에는 대한민국의 건설 자체부터가 포함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다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독재고 적폐청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그 환경적인 조건은 빨치산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빨치산 전쟁. 파트선, 그건 막 요새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게릴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쟁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립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전쟁적인 상황을 출발부터 겪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출발부터 겪으면서 나와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나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형태로 이야기를 하려면 통상전 전쟁이에요. 통상전쟁. 물론 선전포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만 소위 컨벤셔널 워라고 하시죠. 자, 옛날 전쟁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 다음에 6.25라고 하는 통상 전쟁, 그리고 통상 경력과 사회에서 경력을 묻는 전쟁인데 일어났죠. 자, 이것도 전쟁 사항입니다. 요새는 지금 핵까지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게릴라 전쟁, 통상 전쟁, 핵 전쟁 세 개를 갖다가 안고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62년의 역사는 전쟁과 같이 전개가 된 자유민주주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다, 민주주의를 안 했다,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네가 그런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갖다가 맡았다면 너는 어떡할 것이냐? 전쟁 상황을 항복을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두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딱 여기서부터 여기가 민주주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모든 정치 체제가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변경돼야 되는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을 해 나갔는데, 그럴 적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이걸 미국적인 표현으로 입헌독자라고 그래요. 입헌독자. 불합화적인 용어로 입헌적 국가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쟁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되 기본권 일부를 갖다가 동결해버려요. 이 대표적인 입헌적 독재를 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링컨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링컨의 경우에 민주주의 아버지처럼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강력하게 기본권을 갖다가 제한했던 사람이에요. 전체가 230만 정도의 사상자를 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언론 자유고 용납 안 했어요. 용납을 안 했어요. 루즈벨트 2차전 수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출신의 미국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다 집어넣었죠. 이게 전쟁 상황에서 전개되는 자유민주주의 양태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25로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부산에 쫓겨가서 그야말로 한 발짝에 바다에 잘 죽냐 안 죽냐에 나설 적에도 전민적인 전체주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선거까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박정희 대통령. 흔히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의 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6.25를 통해 전부 파괴됐는데 근대 국민국가가 존속을 하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총, 한편에는 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농업 경제를 갖다가 산업 경제로 바꾸라. 이것은 큰 혁명이 발상 사회 경제로서는 그래야말로 혁명입니다. 그래 바꾸라. 그래서 북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면서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6.25 전쟁을 패하고 나서 북한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통상 전쟁으로서는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잡고 전폭전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전폭전쟁. 지금까지 정리되는 게 전폭전쟁입니다. 전폭전쟁은 국제법적으로 전쟁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폭전쟁의 그 핵심은 대중선거 그리고 파괴, 암살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사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올림픽을 앞둔 카르기 폭파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국군묘지 지금 이제 국민분들인데 아무상 대책이고 이 동작동에 현충문에 폭탄을 장착한 일 있잖아요. 이 박정희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웅산 전두환과 그 강조를 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등등 죽이죠. 이게 전복전쟁의 행동량이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복전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생각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 생각 바꾸는 활동에 불기차게 활동을 해왔고 그 성과가 기어이 문 대통령의 집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생각이 아까 몇 분들이 그렇게 운명을 타고 했는데 왜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많이 높으냐? 전혀 생각이 달라요. 왜 많이 높으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에 들어가야 돼요. 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아시아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겠다고 들었을 적에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상당한 사람들도 북미 제국 세력에 대해서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등박문희를 죽인 운동권 이사요. 안중근 이사가 동양평화론을 이야기를 했죠. 일본이 이야기하는 동양평화론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과 그때 미국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에 속하고 그것이 제국주의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럼 아시아대로 아시아의 문화가 있지 않느냐, 문명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일본이 들고 나온 동화 제도입니다. 동화. 동양화라고 하는 거 요새 없어졌죠. 양반은 한국화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게 일제시대 일본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특히 조선하고 일본은 일체다. 이래 나가지 않았어요? 이래서 아시아가 뭉쳐서 서양에 저항해야 된다. 그럼 이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 이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 나라가 없는 곳에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나라도 찾기 전에 아시아가 무슨 놈 아시아냐? 이런 식으로 들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들어온 서양 문화를 압도적으로 흡수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하나는 후국강명론. 후국강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은 도양 것으로 하고, 정신은 도양 것으로 하고, 기술, 이거는 서양 걸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 적용되는 사상이 소셜 다우니즘이라고 합니다. 소셜 다우니즘, 제가 다우니 하면 여러분이 안다시피 적자생존, 구성연태,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전부 이런 식으로 영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독립을 하고 뭘 하려면 소셜 다우니즘 철학에 의해서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거기 전부 다 독립을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적자생존, 우선연태라고 하는 근거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어떡하냐? 지면 할 말이 없죠. 힘센 놈이 당연히 이긴다고 하는 철학을 갖다 주장했는데, 지면 할 일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 모순을 가장 명렬하게 대표했던 사람이 6.1주의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유학생.
그 다음에 운동과 연관해가지고 이 모습을 그대로 대표했던 사람이 북이나 남의 운동권 좌파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신채호. 네? 이게 됐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조선이 망해버렸어. 망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우선결 대주장했는데 할 말이 없죠. 일본이 조선을 먹어서 즉에 신채호의 일본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인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신채호가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문화를 갖다가 주의하기 위해서 엘리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해서 토마스 카라일의 철학을 갖다 받았더니 그리고 보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다 양반 출신이거든요. 양반 출신이야. 그래서 임시정부이 이래가지고 됐다 또 싸움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신채호 씨가 무정부주의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무정부주의로. 그러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거기에 처음으로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민중. 이제 내릴 때 오고 필요 없다. 민중이 바로 그때 나서서 무장투쟁을 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이게 일본을 통해서 양대초가가 중국에 전파시킨 것이고 그 영향을 받는데 일본은 그걸 또 어디서 가져왔냐. 독일에서 가져왔다. 독일이 명치유신이 되고 일본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모델을 어디로 잡았겠어요? 이등 방문이 여러 가지를 찾다가 독일을 잡습니다. 독일을. 그래서 독일 문화, 과 그래서 일본으로 못 들어오죠. 그 명치유신 그것도 독일에서 박정아 와서 그걸 만나는데 이제 또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느냐?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낭만주의 시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불란서 혁명에 저항하는 사상입니다. 불란서 혁명. 불란서 혁명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하고 또 영국의 마르타로부터 쭉 내려온 이것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아직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용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가 고차원으로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금방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1차 토론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파의 의식이 너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데서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하겠고 최근 것만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최근 사태라고 하는 것은 탄핵부터 시작입니다. 탄핵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동계 영웅으로서 열사로서 전태일이 아시죠? 전태일이가 스스로 선택한 군신입니까? 조작된 군신입니까? 조작된 군입니다.
이게 열사만들기 조작입니다. 그게 무엇에 비견되느냐? 대통령이 한참 기세 갖다 부릴 적에 그 선임들이 인신하게 되면 보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이정은 물러가버리고 합니다. 물러가버리고 말 열정을 갖다가 끌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계속이 돼가지고 뭐 예를 갖다가 들면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걸 생각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물대포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이 열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대적인 데모를 해서 공권력의 우리카를 갖다가 기했는데 그 찰나에 최순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순실 문제를 갖다가 들고 이게 헌법유리다 무슨 국정농단이다 라고 하는데 국회가 징계 없이 10만 오래가지고 탄핵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그랬어요.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만장의 집행연대죠. 만장의 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헌법수호기관이 자구방식 민주주의에 손을 떨어진 겁니다. 자구방식. 맞습니다. 그 자구방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치 경제도 없고 이런 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귀한 말씀이니까 곧 끝날 겁니다. 아니 얘기를 벽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가주십시오. 아니 잠시 집에 와고 배만 먹고 쉬는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박근혜에 대해서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스캔들 증오로 옮겨가는 증오로. 그렇죠? 증오. 그건 문재인씨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죠. 증오라고 하는 말 갖다 쓰면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이 있겠다. 지금 이야기. 증오로 갔습니다. 증오로 가가지고 이것이 결국 탄핵 결정을 갖다가 오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형적인 정보 활동의 수단입니다. 양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갖다가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을. 지금 한국 정치에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다 죽어버렸어. 여고 야구 간에 뭐 지금 여기로 그 정치를 갖다가 보더라도 이성이 다 죽어버렸어. 아까 내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없이 변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성적인 정책을 택하느냐, 이성적이냐, 택한 정책이 이성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판단을 다 하는 게 정치가심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고아무 소리가 있고 움직이는 있는데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지금 이 아까 에너지 문제도 났습니다. 원자 핵발전소죠. 핵발전소 국가정책입니다. 그게 무슨 공론화위원회? 이게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발표상, 대의민주주의 발표상. 정부가 지금 이번에 발표된 뭐 5개항 이 100대 대응과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놀라게 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전체 삶을 책임지는다. 또 나왔죠, 이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핵무역이 일어났다가 가는데 지금 이 핵 문제가 단순히 전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참나입니다. 전기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의 핵 전기고 핵 무기고 간에 핵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거예요. 핵 능력을 발전이고 뭐 완전히 없앤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모자라는 전력을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북을 통해서 가져온다. 그걸 통해서 북에 도움을 주고 전쟁을 갖다가 막고 평화롭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핵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군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산 저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것은 한반도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엔 전략에 의해서 아세아 지역에든지 중동 지역이든지 전쟁 상태가 생기면 항상 그쪽에 또 빼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있는 하나는 어떻게 되냐? 북도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쪽에 전력이 공급 안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아까 내가 출발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한반도가 대륙 세력으로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엄청난 전랑을 각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다 주고 있다. 내가 지금 머리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여러 가지 정책 신입전 차도 이거 올리고 어쩌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걸 내가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갖다 통해서 자유롭게 좀 토의하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기자회견 안 할 겁니다. 기자회견 안 할 겁니다. 8.15에 무슨 마음에 나와서 무슨 일반적으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먼저 선거는 여야가 같은 정당성 근거를 가지고 경쟁했던 선거가 아닙니다. 박근혜를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 투쟁은 좌파 제1 투쟁 기술입니다. 제1이 합법적, 제2가 불법적, 제3이 반합법적. 이 전략입니다. 모두씩 국회를 갖다가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통과하고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문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야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민학교 학생들 장문입니다. 도저히 법관들이 한 판단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제가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먼저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였습니다. 같은 정당성 근거가 있어야 좌우로 나눈 개념이 성립이 되고 경쟁이 성립이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 정당성의 근거를 다루고 그래서 체제 선택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디로 가는 고발했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좀 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구실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소라 좀 믿고 해서 저도 기분이 안 납니다. 아닙니다. 다시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거는 자유주의 세력으로서는 쉽고 또 쉽고 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다. 우리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하도 잡아가 의식을 봐야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 이야기한 대로 촛불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역사는 벌써 60년이 넘었다. 감사합니다. 좌익은 사상의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재명 전 총리님의 중요한 말씀이 우리 우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다음은 금일자 조선일보의 우리 구국 포럼의 의지를 밝힌 구국 포럼 수석 대변인이신 정성홍 님께서 현 시국에 대한 안타까운 호요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국 포럼 하나로 뭉쳤습니다. 예, 친구합니다. 총선. 사실 저는 시국 선언문인 낭독을 하셨는데 두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들 잘 살피는 우리 시국 선언문이었는데, 잠깐 노재명 총리님의 연세가 오래하시면도 힘들게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신문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떻게 저들이 알았는지 벌써 여기 와서 구국 포럼이 저희들한테는 무섭기 때문에 해방을 놓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일당에 대한 시국선언은 나중에 하기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비하는 내부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지로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지가 아니면 무엇이더냐? 배고프다고 먹는 데고 더 달라고 꿀꿀거려 솜사탕이나 얻어먹는 그런 돼지가 아니더란 말이냐? 자기야, 개도 못된다. 불빛 속에 뛰어들어 주인 구한 오수의 개가 나만 못할까? 자기야, 개지도 못겠냐? 꿀꿀이 좀 준다고 목숨 바쳐 공연하는 이름 없는 개지인들 나만 못할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거든.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자들 입에 개지도 언감승신이려니 스스로 선택한 주군을 촛불에 들어죽도록 방기한 죄가 그 첫째요. 그 촛불을 들이댄 저들을 얼씨구나 사면으로 모신 죄가 그 둘째요. 드러내놓고 자판질하고 있으면서도 멍한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으니 이 또한 나라를 죽이는 미필적 고의라. 우리가 어찌 개개지냐 개개지냐 말이라. 국회의원 탄핵
날 잡아 잡수시오. 무법천지 관원의 백장 낀 경찰 개하며 그의 몸은 착하다고 100점 만점이라고 사관을 농단하는 언론의 무리들, 개개도 못된 자들은 어디 격벌이던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자유민주주의는 너희의 양어깨에 비있으니 화랑의 후회로 부끄럽는 스멜 살라 탄성의 길을 잃었음에도 18개월은 모시고 전작권 전하는 모습조차 통과하지 못하는가. 주적은 누구인가? 북한인가? 미국인가? 너희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볼지가 않는가. 우리는 개개지로서이다. 아니, 돌아다니지도 않는 주인을 찾는 천백만이 개새끼를 섬기는 우리는 진정 개개지도 아니로소이다. 한 번만 만나달라 통사장에도 너희가 뭐간데 핏대서 여겨 미국만 바라보는 통산계에게 어둠지기는 보신평지 똥개 무서워 한 발짝 또 못 나선 그를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쑥대머리 비것은 박정희 딸에게 9달도 후울적 한 가지 증거동의를 주머니에 안전하고 부전하며 시로로 다 지난 박영수 살리려 청와대 문건인내 동네방네에 흡수하는 빨간 구목 임종석과 유치한 잔재들을 내일 아니라 안칭하는 우리가 과연 개개지나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광대 무술과 승량이 때는 그리도 문재인 조화라 춤을 추시더니만 지금도 신명들이 나시는지 우리가 남이가 라며 지들끼리 잘먹고 잘 살던 의리 충만한 경상도 사나이들 그 못난 전라도 것들 똥구멍이야 따라라. 사대강이 환경을 죽였대서 원전은 더 죽일 거였어. 신골도 스톱, 모든 원전 올 스톱, 핵무기는 북한만 갖도록 했다는데 학생 개개니만도 못하는 천박한 우리네가 어찌 경험 신을 알기나 하오니까. 아이들도 개개지를 탐방할 거리다. 말지상 만나고 지상탈도 없습니다. 말지상 대전에 서울아서 우리 아이를 만나도 아무 일 없습니다. 나라님이 그 위대한 절대 권력으로 인정해지리 아닙니까? 아무리 옳습들 이제는 아들딸이 아니라 순두 녀석들하고 세이 굿바이. 우리는 그렇게 자란답니다. 젊은이로 일어나라. 전신들을 차리다. 너희 청춘은 도대체 무엇이한데 놀고 먹고 그것도 공짜로. 그 시청이면 너희 알싸한 모습이던가. 너희에겐 너희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환갑진갑 가는 늙은들 나섰는데 너희 그 젊음 다 어디 갔습니까? 군대여 일어서라. 우리 일찍이 너희를 이 간식이 않았으면 속불이 터지는군. 부글부글 끓는 마음 시뻘겋게 타는 것은 차라리 성이 되어 보소라 이마 보소라 땅이 갇힌 네 가슴 노래라도 부를 거니. 지선이여, 대한민국 지선이여, 그대들 어디 갔습니까? 행동은 그냥 입법반전 못한 채로 그대를 배우는 겉다리 속에 머물고 있으에 그 비겁함. 파란 목이 쓴 굴골 속에 그대들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윤기에 이다시도 욕됩니다. 윤동주가 뱉던 이렇습니다. 신보로 264 다시 천고리 조선이 광야에서 백만 평원은 천이 있어 그대들을 오며 부르는 천포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노병일 뿐. 그러함에도 우리 마지막 살인을 다하여 조국제 대한민국을 지키려 부연히 목숨 바치겠거늘 국민이여 일어서라. 대한민국아 잠을 깨라. 그리하여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자. 똑바로 세우자. 자유국 대한민국을 정국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였습니까? 오늘 아침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그 승중계한다고 잘한다고 이게 정치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보고 있어야 됩니까? 폭탄을 던지자. 이게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바람입니다. 여기에 국본도 왔고 세안국본도 왔고 애총도 왔고 우리 정부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총선. 눈물이 날라오라네, 눈물이. 정성홍 우리 대변인님의 여러분 절규를 잘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7월 4일날 홍천강가에서 입에 칼을 물고 하랑의 혼을 살리자고 다 같이 관창이 되자고 맹세를 한 이 글이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의 이 귀한 그 맹세를 잠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1분이만 되니까 제가 낭송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궁포럼이 탄생한 이 맹세입니다. 그런 아내를 칼로 베었다. 아들과 딸아이도 베었다. 마지막 어머니도 베었다. 개벽은거리고 말을 탔다. 항삼벌 5천결사다. 자파는 그리하였다. 존경스럽도록 잔인한 자파는 드디어 그 계량함으로 왕이 마저도 찬탈하였다. 마른 주막길을 쏟아져 전선녀의 집도 눈 감고 찾았다. 금준미주는 천일해리요 옥관가요는 만성구라 갱조의 포석정한 주지육림에 들떠있었다. 우파는 그리하였다. 천박스럽도록 안일한 우파는 드디어는 그 계량함으로 옥새를 허접함으로 옥새를 스스로 바치고 마라. 관창이 화랑의 눈부신 기계로 계백을 돌진한다. 청벽의 대열 속에 너희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목숨이 가다가다 누월쳐 기어드는 한산불로 항산불로 또 항산불로 내만 봤던 홍천강가에서 육사는 드디어 구국의 칼을 빼어들었다. 반년이나 넘게 아스팔트 위에서 용병의 대가를 처절히 치른 육사의 혼이 드디어는 새로운 정기를 대안의 땅에 뿌리기로 하고 시뻘건 한토문을 객하게 토해내는 양산박 홍천강에서 입에 칼을 물고 너희보다 더 잔인하리라 맹세를 하느니 항삼불로 항삼불로 믿으라 국민아. 이 눈부신 청백의 대열 홍천강에 술잔 뿌려 거창이 되라니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뭉치자 국민아. 강고의 그날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기로 하자. 빼앗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그날에 다시 찾기로 하자. 우리의 분노하여 정의로운 깃발 높이 드나니 죽음이 여기 두렵다냐. 오늘아 나라를 종목난 종국들아 종국의 무리들아 그리 굽신거린다하여 그들이 미사일을 감추고든가 바다물도 춤을 추는 8월 15일 흡다시 만져보자 새긴 강복절 우리 그날 문재인을 단두대에 세우리라. 우리 그날 김정은을 단호히 참수하리라. 항암은 그 거리에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대리의 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8월 15일 날 지난 3.1절 같은 우리가 대첩을 8.15 대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전쟁에는 이 실타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까 먼저 오신 우리 선배님들 이래
깜빡 햇빛 맞들으셨으면 나가시다가 우리 후원함에 꼭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면 우리가 이 지갑을 좀 열어야 됩니다. 신탄만 있으면 우리가 3일전만큼 광복절날 우리가 태극기를 한번 이렇게 세워서 저들 가면 지금 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늦게 오신 내빈을 몇 분 우리 국장님 소개하시겠습니까? 예. 고교연합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김일도 회장님, 그 다음에 이용구 고교연합 공동대표님, 김광천 고교연합 사무총장님, 이외 고교대표님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옥순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최우원 교수님 오셨죠? 최우원 교수님. 저 뒤에 계십니다. 김기수 애국신문사장님 오십니다. 김기수,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우파 진영이 4분 오열됨에 따라서 좌파는 우파를 전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국포럼은 8.15 행사를 기점으로 우파의 대동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국 단체, 애국 시민 여러분, 강력한 구호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8.15 TF를 만들었습니다. 민간과 구국동지회가 안보를 해서 8.15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잘해서 앞으로 남은 20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국포럼이 생기고 여러가지 준비를 바쁘게 해오는 가운데 내연회의가 8월 9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좋으신 분들을 선별하고 부탁을 드려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을 읽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연합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박희도 회장님께서 선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회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일군 참모총장 박희도입니다. 우선 만세를 하기 전에 이 포럼이 우리 태극기 집회에 애기 쓰고 골자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같이 구원하고 지키고 그리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이 한 달에 각 개인들이 10,000원씩 교부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물총이 여기에 적은 돈이나마 성금을 우리 김세환 대표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을 하기 전에 안보에 대한 주축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 정부가 해치겠다 하는 것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연방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도의 도지사를 모아가지고
위한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제의 통일을 안 가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월남이 망한 때와 똑같다. 월남이 망한 것은 월남이 망할 때 결과적으로 대통령궁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간첩이었고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은 우리는 그것을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안보교육을 하는데 개구리를 샀는데 밑에 불을 떼면서 따뜻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금방 불을 올려가지고 죽는 앞에 현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언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아는 언론인들과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이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안보 포럼이 주책이 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안보 포럼을 도와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 포럼을 주체로 해서 구국 포럼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 포럼이 일어나기 위한 우리 안보 포럼의 제1인 대한민국 만세를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리에 잠시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십시오. 지금 식당은 2층에 아래랑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랑 홀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애국단체, 애국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